이렇게 생겼어요. 여러 파트가 있는데 바이올린도 저 복잡한 파트를 연주해야 됐습니다. 악보를 보기도 힘들어요. 따라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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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이게 또 엄청나게 빨라요. 엄청나게 빨라요. 야, 이번 연주는 죽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죠. 그래서 악보를 받아가지고 와서 집에서 며칠 동안 연습을 하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소린 들리지도 않아요. 아무리 바쁘게 연주해봤자 이건 반주입니다. 이 소리가 잘 들리지가 않아요. 굉장히 또 작게 연주를 하기 때문에 따라다라다라다라다라다라 뭐 이렇게 연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저 긴 음표들, 저게 멜로디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음악인지 한번 보십시오. 이거 지금 목관에 연주하겠습니다. 플룻. 잘 안 들리지요? 이런 거 틀려도 잘 몰라요. 밑에서부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주 오묘한 분위기를 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음산한 음악 왜 그렇게 유명할까? 점점 아름다워집니다. 이 음악에 이제 새가 지저귀는 장면도 나오는데요. 재밌는 그 새소리가 동양의 새소리예요. 한번 들어보시죠. 잠시 후에 이제 목관 악기가 새소리를 냅니다. 정말로 동양의 새소리인 거예요. 점점 올라오죠. 첼로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밑에서도. 저희는 아직까지 그거 하고 있습니다. 산 꼭대기에서 폭발합니다. 저 복잡한 음표로 반주를 하는 효과를 한번 보십시오. 이래서 이 사람은 우리가 관현악법의 대가라고 하는 겁니다. 반주를 맡고 있는 악기조차 너무나도 즐겁고 재밌어요. 각자 맡은 역할을 정말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음에서 멜로디가 나옵니다. 비올라와 첼로가 연주합니다. 인상주의 음악은 동양의 음악에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엔 그 파리 만국박람회가 아주 큰 역할을 했지요. 음악 강의를 하면서 자주 취하는데요. 이렇게 취할 때마다 시간이 자꾸 흘러가서 좀 아쉽긴 하지만 이걸 어떻게 끊습니까? 연주자도 눈물을 흘리고 관객도 눈물을 흘리는 그런 곡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어느 오케스트라가 이 곡을 연주한다고 하면 꼭 가서 직접 보십시오. 정말로 감동적인 그런 곡입니다. 자, 음악가는 계속 작곡을 하고 있지만 세상의 정세는 변하고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이 세계대전, 이제 전쟁에 다 휩싸였는데 라벨도 여기서 한몫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군대 도피 안 합니다. 저 군대 가겠습니다. 이렇게 또 가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또 이걸 안 보내줘요. 신체검사에 불합격했습니다. 불합격하고 조건이 잘 안 되니까 너 그래도 좀 할 수 있는 게 있냐? 저 운전면허가 있습니다. 가서 운전이라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2년 뒤에 운전병으로 입대했습니다. 문제는 운전을 하다가 또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차 사고가 나서 동상으로 제대했습니다. 결국은 참전하고 싶었지만 이 사람 군생활을 얼마 하지 못하고 제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스페인에 관련된 음악을 더 많이 구상을 하게 됩니다. 어머니만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프랑스에서는 아주 큰 사건, 드뷔시도 죽었습니다. 이제 드뷔시의 대를 누군가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의심의 여지 없는 라벨이었습니다. 엄청난 관현악법의 대가, 또 사람들이 아무리 좋아하는 그런 음악도 자신의 스타일로 다시 승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남들이 다 좋아하는 왈츠를 만들어냅니다. 라발스라는 음악이 있습니다. 정말 화려한 왈츠예요. 이 곡도 피아노 음악과 오케스트라 버전이 두 개가 존재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음악입니다. 연주자들이 벌벌 떠는 음악이에요. 그러나 들으면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왈츠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라벨의 특징입니다. 박자도 계속해서 변하고 있어요. 템포 루바토라는 것이 있습니다. 템포를 계속 변화를 줍니다.
지휘자가 살짝 잡고 있으면 우리 연주자도 연주하다가 잠깐 멈춥니다. 굉장히 신나는 곡이고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왈츠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벨의 라발스입니다. 스페인 음악을 참 좋아했기 때문에 이 사람 뭔가 좀 집시스러운 이런 것도 만들어냅니다. 바이올리니스트들의 그 집시 음악을 듣습니다. 집시들은 정규 과정을 밟지 않은 그런 음악가들이 참 많은데 바이올린을 너무너무 잘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연주하는 음악을 만들어내는데요. 이른바 찌간느라는 곡입니다. 찌간느 별 얘기 아닙니다. 집시라는 뜻입니다. 바이올린이 먼저 독주로 시작합니다. 낮은 줄에서 혼자서 계속해서 한 5분 정도 연주를 해요. 반주자가 있지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클래식 중에 이게 하나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렇게 막 바이올린 독주가 나오지만 나중에는 정말 환상적인 기교들이 나옵니다. 피아노 반주가 시작됐지요. 바이올린 연주합니다. 이제 뭔가 춤곡을 연주할 것 같습니다. 이걸 이제 변주를 합니다. 계속해서 다른 방식으로 이 멜로디를 연주합니다. 지금은 단순한 멜로디지요. 양손 피치카토. 왼손으로도 줄을 튀기고 있고 이걸로 튀겨지지 않는 손들은 오른손으로 치고 있습니다. 동시에 양손으로 피치카토를 하는 거예요. 보고 있으면 불꽃이 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엔 하모닉스라는 주법이 나옵니다. 왜 바이올린 같은 걸 잘못 켜면 삐 소리가 나거든요. 이걸 음정화시켜서 그 삐 소리로만 음악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모닉스로만 이걸 연주합니다. 낮은 음을 짓고 있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높은 음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음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928년 드디어 이 사람 가장 기발한 스페인 작품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너무나도 기발해요. 우리가 그 기발한 음악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볼레로라고 부릅니다. 스페인의 춤곡입니다. 이 볼레로 굉장히 독특한 음악이에요. 처음에는 악기 하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다른 악기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마지막엔 오케스트라가 다 들어와서 끝나는 음악이에요. 같은 멜로디가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걸 반주하는 악기인데요. 첼로 같은 악기 3개씩만 누르고 있습니다. 계속 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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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뻔. 처음엔 조용히 연주해야죠. 나중에 이것만 커지는 거예요. 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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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뻔. 악보에 음이 3개밖에 안 나와요. 이것만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전체 악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볼륨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오디오 파형 보기로 한번 봤어요. 오디오 파형으로 이걸 나타낸다면 어떻게 나올까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엔 굉장히 작지만 실제로 끝날 땐 저렇게 끝납니다. 지금 여러분 잘 들리지도 않을 만큼 작은 소리로 볼레로 음악이 나오고 있습니다. 악기들이 하나씩 들어와요. 저 멜로디가 계속 반복입니다. 좀 긴 곡이기 때문에 제가 편집해서 들려드립니다. 나중엔 굉장히 시끄러워집니다. 이제는 뭔가 좀 들릴만하죠? 실제로 연주회에 가서도 처음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연주합니다. 나중엔 굉장히 시끄러워지죠. 온갖 들어보지도 못한 타악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곡이 가장 기발한 스페인 작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끝납니다.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자, 라벨이 말년에 작곡한 음악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사람 피아노 협주곡을 2개를 썼습니다. 앞에서 피아노가 연주하고 뒤에서 오케스트라가 반주하는 피아노 협주곡. 2개의 피아노 협주곡을 남기고 있지만 번호를 1, 2번으로 붙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2개가 완전히 다른 곡이에요. 그 중에 하나는 왼손을 위한 협주곡입니다. 피아니스트는 오른손을 아예 사용하지 않습니다. 왼손만 치고 있습니다. 그럼 좀 쉬울 것 같지요? 절대 쉽지 않아요. 일반 사람들은 양손으로도 못 치는 음악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걸 한 손으로 쳐야 됩니다. 너무 어려워서 잘 연주되지 않는 클래식 중에 하나입니다. 폴 비트겐슈타인이라는 그 비트겐슈타인 철학자와 이름이 똑같은 폴 비트겐슈타인이라는 피아니스트가 전쟁에 나가서 한쪽 팔을 잃었습니다. 이 사람은 한 손으로 피아노를 치기 위해서 여러 작곡가에게 자기가 칠 수 있는 음악을 부탁했고 그 중에 한 명이 라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악을 만들어내서 왼손을 위한 피아노 협주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구분되는 다른 협주곡, 이른바 양손을 위한 피아노 협주곡입니다.
우리는 그냥 피아노 협주곡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